네, 혼자. 네, 잠시만요. 예. 네, 바로 그냥 아침 조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사운으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사운 대창 준비. 야!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아직은 이제 이번 주 제가 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까지는 낮 기온이 한 30도까지 올라가고요. 아침 저녁 쌀쌀하니까 일교차 조심하셔서 특히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감기 환자는 거의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마스크 위생 철저히 하시니까. 그래도 조금 환절기 때 조심하시고 오늘 바로 아침 조회를 시작하는데요. 공지사항은 지금 보시면 오늘 1시에 지금 가장 중요한 행사였죠. 석세스 아카데미가 진행이 되니까 일정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바로 그 쇼핑몰에 우리 공지사항은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고 이제 명절, 추석, 어제 강고등어가 품절된 거는 아시죠? 어제 강고등어가 조금 다른 때보다 제가 볼 때 좀 빨리 품절이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분들 보시면 명절 선물을 예전 지금 많이 줄기 시작했어요. 많이 안 주고 좀 안 받는 개념으로 많이 돌아가긴 했는데 그래도 가장 선호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간고등어였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하시는 분은 홍삼 진갱이였는데 조금 달라진 점이 예전에는 해모임을 7, 8만 원대 원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해모임을 권하면 그분들은 해모임이 좋은지 알아서 해모임을 하고 싶은데 이게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받는 분들이 해모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해모임을 주면 이 선물을 잘 받았다는 전화를 못 받으신대요. 다른 거를 이렇게 줄 때보다. 그런데 올해 달라진 게 해모임이 아무래도 매출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광고를 많이 하고 엊그제 김일중 사장님께서도 지하철 그 광고까지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모임 선물을 제 소비자분들은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 해모임을 해도 받는 분이 광고를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그분들도 광고를 보셨기 때문에 해모임 또 조금 개인적으로 잘 선물하실 분들은 해모임 선물을 하시는 거를 보면서 이게 정말 똑같은 제품에 우리가 똑같은 기능 효과가 있는데 이게 광고 하나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달라지는구나를 제가 이번 명절에 또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저희가 이제 TV 연령대 있으신 분들은 물론 TV를 많이 보시지만 젊은 층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또 연령대 있으신 분들 유튜브를 요즘은 TV보다 더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도 끊임없이 해모임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중간중간 요즘은 유튜브 영상이 시작 끝도 물론이고 중간중간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보면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해모임 광고 정말 돈 많이 썼나 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유튜브에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애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중간 광고가 끊임없이 해모임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도 저도 몇 번 거기서 해모임 광고를 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광고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광고 나오는 틈을 타서 우리들도 바짝 소비자분들한테 해모임을 좀 더 강하게 전달을 해도 예전에 10번 강의했으면 지금은 2-3번만 조금 강하게 전달을 해도 강하게 해모임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아마 그분들이 많이 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을 챙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주제로 드림 에이지에서 꿈의 나이에 대해서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꿈의 나이는 몇 살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나는 과연 드림 에이지 몇 살인가? 저는 14살이에요. 나는 35살 때 내 꿈을 만들었고 지난 14년 동안 신나게 꿈과 함께 동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드림 에이지 14살이에요. 여러분 원래 드림 에이지가 14살 정도 되면 사람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내 생각에는 드림 인턴들이 많을 것 같아. 드림 워커 이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드림 인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사람은 내가 49, 저 용띠입니다. 이 친구 37, 용띠입니다. 띠동갑이에요. 나보다 12살이 어려요. 근데 이 친구랑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컴플렉스요. 나는 컴플렉스 무지 즐겨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요 꼭 내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일에 도전을 해요. 왜냐?
그래야지 컴플렉스가 느껴지잖아요. 다른 건 다 잘하잖아요.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컴플렉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죽으라고 노력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하나 도전으로 나를 만들게 돼요. 그렇게 도전으로 만든 내가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당구에 도전을 했어요. 당구를 하는데 막 자기는 삐뚤어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공이 삐뚤어지더래요. 그때 막 탁 보고 딱딱 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컴플렉스가 느껴지더래. 나 바보 아니야, 이거 바보? 자기 몸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 그런데 그렇게 1년을 도전해서 어느 정도가 되니까 컴플렉스가 극복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다가. 저는요, 꿈의 최고의 자산은요, 결핍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49살인 내가 작년에 깨달은 걸 너는 37살짜리가 왜 이렇게 먼저 아니 도대체. 그것도 몸으로 알아요. 그리고 결핍을, 엄청 결핍 센서가 발달해 있어서 어떤지 아세요? 결핍을 세팅을 해요. 없는 결핍을 집어넣는다고요. 여러분 결핍 싫죠? 돈 많았으면 좋겠지. 원래 머리 좋았으면 좋겠지. 공부 그냥 잘했으면 좋겠지. 조금만 안 해도. 근데 이 친구는 꿈을 이루는데 제일 큰 자산이 결핍이라는 걸 알고 없는 결핍을 세팅해서 집어넣는다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김종욱 찾기라고 알아요, 여러분? 뮤지컬 영화 감독 장유정 감독입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언제 꿈을 만났어? 그 드림워커 개념을 설명했더니 바로 얘, 나 완전한 드림워커, 나 드림워커 교과서죠, 제가. 그래서 그 친구랑 2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꿈에 대한 것,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꿈에 대한 책을 썼는데 책 목차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내 책을 마치 나오지도 않은 책을 본 것처럼. 얼마나 놀라워요. 도대체 몇 살에 꿈을 만났니? 그러니까 이 친구 뭐라는지 알아요? 저요? 망설이지도 않아요. 드림 인턴 시작하고 뛰고 드림워커 된 거예요. 22살이요. 자, 여러분 봐요. 22살이죠. 지금 37이죠. 그럼 이 사람 꿈 나이는 몇 살? 드림 에이지 몇 살? 몇 살? 15살. 내 꿈 나이 몇 살이라 그랬어요? 14살. 근데 어쩐지 선배예요, 선배. 이상하더라. 나보다 상태 훨씬 좋더라.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더라고요. 아, 드림워커였구나. 그것도 나보다 1살 많은 선배였었구나. 이제 김미경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제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드림워커들이요. 자신의 인생에서 꿈 나이가 적어도 5년 이상은 되며 그 꿈 나이를 먹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근데 중요한 건 무명 시절도 경력으로 쳐줘요.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10년 무명이면 10년 인기 얻고 20년 무명이면 20년 인기 얻어. 정말 중요한 건 무명 때 모든 실력이 다 큰단 말이야. 무명도 쳐서 드림 나이가 적어도 5년 이상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들을 만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해주는 사람, 그 히스토리가 지난 사람, 들으면 즉시 힐링이 되고 들으면 즉시 도전이 돼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정말 나답게 멋있게 내 꿈을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5천만 인구가 다 드림워커가 될 때까지 뛰는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내 아이들에게 바라는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 애들이 다 뭐가 되는 거? 드림워커가 되는 거. 그게 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서 대표적인 20대 드림워커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보아요. 보아가요, 연습생 시절부터 딱 따져서 지금까지 보면요, 드림워커 나랑 동갑입니다. 다행히 나보다 1살 안 많아서 천만다행이에요. 이게 1살 많은 사람 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바짝 어는지 몰라요. 가수라는 직업을 갖고 내 꿈을 가지고 나를 연마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14년이 됐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걸 가지게 돼요. 자, 꿈과 동행한다는 게 이겁니다. 손 좀 이렇게 봐요. 자, 저는 아침마다 습관이 있어요. 내 안에 이렇게 꿈이 나한테는 스승이거든. 이 꿈이 어떠냐면 나보다 상태가 요만큼 좋아. 너무 좋으면 내가 못 따라해.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요만큼 좋아.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현명하고 나보다 조금 더 인내심도 강하고 그리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얘가 나한테 시킵니다. 미경아, 그러지 말고 4시 반에 일어나서 너 7년만 노력하면 이거 게임 끝이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너 혼자 강의 다니지 말고 직원 20명 데리고 회사 이끌어. 너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남의 자식 데려다가 월급 주는 거라고.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하고 나 혼자 강의하고 살았으니까. 아니. 김미경이 세상에 태어나서 20명 월급도 못 주면 그게 김미경이냐? 이거 다 내 꿈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꿈은 어때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얘가 나의 꿈이에요. 이렇게 얘랑 이렇게 귀신처럼 동행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오랜 시간 사용하는 유튜브로 광고한 덕분에 참여까지
어때 많이 좀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보면 네네. 아까 여기서 드림 인턴이 있었고 드림 워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꿈을 꾼다고 해서 드림 워커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드림 인턴으로 또 계속 계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나는 정말 이제 드림 워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까 여기에서 5년 정도 무명이라는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리가 애터미에 비교를 하자면 로드 판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경험과 내 안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판매사가 되면 나중에 그분들하고 내 파트너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다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고 또 힐링을 받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 나는 애터미가 드림워커가 아니시라고 하는 분들도 다른 꿈을 하나 정하셔서 조금 같이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또 준비를 했고요. 그럼 만약에 나는 애터미에서 완벽하게 성공하는 게 내 드림워커, 내 꿈이다 싶으면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다음 영상은 이제 이거는 저희는 애터미는 영업은 아니고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처음 한 제가 볼 때 1, 2년은 반드시 또 영업처럼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빠른 분은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이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냥 여기에 스킬을 담아서 또 말씀해 주신 강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셔서 내가 과연 나도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같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영상 다음 영상 주세요. 뭐라고 써있죠? 영업사원분들 만나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베스트 원이 그겁니다. DB가 없어요. DB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무조건 1번이에요. DB에 대한 고민이 1번이에요.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못된 오판이에요. 영업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DB가 미칠 만큼 쏟아지진 않아요. DB가 미칠 만큼 쏟아질 수는 없어요. 영업사원들에게 DB라는 거는요, 항상 목마른 거예요. 항상. 왜?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왜 오판이라고 정확히 장담할 수 있냐면요. 우리 처음 영업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요? 막 열정에 불타오르잖아요. 내가 진짜 이걸로 한번 성공해 봐야겠다. 내 인생 바꿔봐야겠다. 막 열정에 불타올라서 영업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업 조직에서만 있는 특이한 상황이 뭐예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나보다 오래 10년, 20년 한 사람들, 그런 선배들 이기고 신입들이 한 번에 실적 고점 빡 찍어버리죠. 한 번에 올라서 쫙 찍어버리잖아요. 신입들이 활동량이 엄청나다고요. 지인의 사돈의 팔촌 뭐 다 찾아가잖아요. 선 후배 가릴 거 없이. 진짜 헤어진 첫사랑까지 찾아가게 만드는 게 영업의 힘 아니에요. 그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다단계 하는데 첫사랑이 나한테 연락해서 만나재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런 게 영업의 힘이라고요. 엄청난 폭발력을 지녔다고요. 한 명의 고객 뒤에 30명의 고객이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사람 중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고점을 빡 찍고 올라갔을 때 신입들이 지인팔이를 하든 뭐라든 고점을 찍었을 때 이 사람들을 만족시켰으면 이게 자연스레 소개가 계속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이 떨어지면서 실적도 같이 추락하죠. 그러니까 1년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DB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이미 다 뽑아 먹어 놓고서. 영업사원들 중에요, 저는 DB가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생각을 안 뜯어 고치시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내가 못했다고 생각을 해야지. 아이, 저 고객은 원래 안 할 사람이었어. 에이, DB의 질이 낮아. 이렇게 다 핑계를 대버린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스킬이에요, 스킬. 아무리 DB 없어도요, 타고 태어나기를 영업 잘하는 사람들 있죠. 진짜 보면 영업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DB가 많아서 영업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스킬이 좋아요, 기본적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스킬이 엄청나다고요. 우리는 스킬을 신경 써야 돼요. 제가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게 스킬인 거예요. 스킬이 없으면 DB가 무용지물이 돼버리거든요. 여러 가지 스킬 중에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스킬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더블 바인드 효과 아시는 분? 더블 바인드 효과. 아무도 없어요? 이런. 제 책 읽고 오신 분. 몇 분 없으시구나. 큰일 났다.
그럼 혹시 내 유튜브 보고 왔다? 예. 이렇게 많이 봤는데 좋아요 왜 이렇게 없어요? 누가 안 누른 거야? 내가 나중에 이따 쉬는 시간에 찾을 거예요. 좋아요 안 누르는 사람 찾을 거야. 더블 바인드인데요. 저는 이게 영업하는 스킬 중에 제일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더블 바인드 효과. 고객의 거절을 거절하라. 네, 멋진 말이죠. 고객의 거절을 거절하라. 차를 살까 말까를 고민하게 하지 말고 빨간 차를 살까 파란 차를 사게 할까를 고민해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대표님? 아름다우신 우리. 아, 땡. 알았어요. 자, 그럼 네, 누구 얘기예요? 안기훈님 박수. 틀렸지만 멋진 대답이었어요. 저는 차를 판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너무나 잘생기신 대표님. 잘 모르겠어요? 네, 마침 누구 하나 상품 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자, 없으면 그냥 갈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기분 좋은 현실이에요. 전 세계 자동차 판매왕 조지라드의 얘기죠.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전 세계의 기록 조지라드의 이야기. 저는 이게 무슨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예전에 핸드폰을 팔 때요. 휴대폰 판매사들이 파는 게 제가 예전에 휴대폰 판매사로 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휴대폰 판매사들이 파는 게요. 휴대폰만 파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팔아요. 휴대폰을 팔고요. 그 다음에 카드 팔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팔아요. 그런데 휴대폰을 파는 건 당연한 거고 카드랑 인터넷을 발급시켰을 때요. 돈이 많이 돼요. 회사에도 그렇고 휴대폰 판매사한테도 그렇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판매하지 못하죠. 저는 이거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차를 살까 말까를 고민하게 하지 말고 빨간 차를 사게 할까 파란 차를 사게 할까 고민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프레임의 이동인 거예요. 프레임을 이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앞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대표님한테 대표님 차 살래요 말래요 이렇게 하면 대답은 둘 중 하나겠죠. 뭐 아니면 뭐겠어요? 사겠다 안 사겠다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내가 대표님 빨간 차가 마음에 들어요 파란 차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뭐가 나올까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나오겠죠. 내가 대표님 그런데 이거 빨간색이 마음에 드세요 파란색이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 안 살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 이 사람은요 이미 생각이 프레임이 앞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휴대폰 판매사를 할 때 이렇게 팔아요. 휴대폰 판매사로 일할 때 제가 연습장에 제일 앞장에 써놨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맨 앞장에 제일 크게 써놨던 얘기가 앉으면 사는 거다라고 써놨었어요. 앉으면 사는 거다. 그리고 그 밑에 나는 상담사가 아니라 판매사라고 써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가 휴대폰 가게를 들어갔을 때 대표님들이 스스로 생각해봐요. 우리 휴대폰 가게를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요 99% 동일한 패턴이에요. 가게에 들어가면 매대가 딱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쓱 봐요. 요새 싼 거 뭐 있어요? 뭐 노트 얼마예요? 뭐 공짜폰 뭐 있어요? 이렇게 쓱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사장님 앉으세요. 천천히 앉아서 우리 상담해요. 그럼 사람들이 안 앉으려고요. 아니야. 그러면 사장님 제가 다리 아파서 그래요. 앉으세요. 해서 앉혀버렸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앉는 순간 게임이 끝난 거다. 그러면 앉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차 뭐 드실래요? 안 먹어요. 그래요. 돈 안 받을게. 먹어요. 그럼 그냥 떠와요. 이 사람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거 줘. 커피 주고 싶은 날은 커피 주고 녹차 주고 싶은 날은 녹차 주고 물 주고 싶은 날은 물 주고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전제는 이건 거예요. 내 전제가 뭐라고 했죠? 앉으면 사는 거다. 내 전제는 이거야. 이 사람은 앉았기 때문에 이미 사는 거야. 앉았으니까 사는 게임 끝난 거야. 이 게임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휴대폰을 팔 때 이렇게 팔았어요. 대표님 사장님 어차피 핸드폰 사실 거 카드 쓰시죠? 카드 쓰시는데 포인트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포인트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그 벌어지는 포인트요 휴대폰 살 때요 쓰세요. 그럼 제가 30만 원 더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냐?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뭐에 대해서 고민했을까요? 휴대폰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서 내가 이렇게 프레임을 앞으로 넘겨버리는 순간 이 사람은 내가 카드를 하나 발급받아서 30만 원 싸게 사마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앞으로 간 프레임은 뒤로 다시 백 못해요. 이건 법칙입니다. 한 번 앞으로 생각이 넘어가면 이거 뒤로 다시 백 못 돌아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가 돼요. 아니다. 카드까지는 너무 부담스럽다. 아니면 그래 이왕 하는 거 카드까지 해서 30만 원 싸게 사자. 즉 핸드폰이라는 내 첫 번째 목적은 무조건 달성이 된다고요. 무조건.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님, 가족들 통신 다 어디 쓰세요? 집에 인터넷 쓰시죠? 인터넷 어디 쓰세요? 인터넷이랑 TV 다 하시잖아요. 이거 하시는 김에 묶어요. 묶고 인터넷 바꾸시면은 제가 50만 원 더 빼드릴게요. 하시는 거 그냥 해요.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은 어디로 넘어간다? 갑자기 인터넷으로 넘어가요. 인터넷으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래? 인터넷비 3만 원씩 내는 거 아깝지 않으세요? 한 5만 원 내실걸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지금 얼마 청구되는지. 그럼 한 달에 5만 원씩 내니까 아깝다고.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은 세 번째로 와버려요. 갑자기. 들어올 때는 첫 번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세 번째로 간다고요. 그러면 이걸 고민하는 순간 카드까지는 돼요. 인터넷은 하지 않아도 무조건 카드까지는 발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생각은 이미 프레임은 앞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한 단계 더. 제가 판매사를 할 때요. 지판 없이 갑자기 처음에 판매량이 확 늘어나면서 이제 회사가 뭐 조그마한 대리점이 아니라 전국구 회사인 거예요. 몇백 명 직원이 있는. 이게 판매량이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니까 처음에 상담을 할 때 녹음기를 채우더라고요. 녹음기를 채워가지고 어떻게 상담하는지 본사에서 떠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녹음기 트는 걸로 안 되니까 아예 내가 하루에 5대를 팔면 5대의 판매량을 줘버리고 강의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좀 알려줘. 그러면 제가 판매사들을 모아놓고 못 파는 애들한테 왜 이렇게 못 파느냐, 왜 카드랑 인터넷 못 파느냐 이렇게 하면 나오는 대답이 똑같아요, 다.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고객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휴대폰 살지 안 살지도 결정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갑자기 카드를 하라고 해요? 부담스러워 할까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할까봐 여기로 얘기가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지표 해드렸죠. 이 지표가 제가 그 당시 휴대폰 판매를 할 때 제가 팔았던 건데요. 한 달에 판매량이 90대 나오고 카드가 60% 나오고 인터넷이 20%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밑에 60대 30% 5% 있죠. 이게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위권에 있는 클래스들이 이 정도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가면 인터넷 같은 건 아예 발급량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 같은 게 제일 돈이 되고 카드가 되는데도 이 밑에는 아예 발급량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왜 못 파는 줄 알아요, 나보다? 얘네들은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얘네는 전제가 잘못된 거야. 내 전제가 뭐였다고요? 앉으면 사는 거예요. 이미 내 앞에 앉았는데 거부할 당연히 사는 거야. 앉은 순간 게임 끝난 거야. 그렇게 하니까 나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프레임을 앞으로 확 넘겨버린다고요. 왜? 난 당연히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애들은요,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 자체를 지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당연히 앞으로 넘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맴도는 거예요. 저 첫 번째에서.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여기서 맴도니까 당연히 판매량이 나오면 이상한 거죠. 대표님들도요, 고객이랑 얘기할 때요, 프레임을 앞으로 넘겨버리세요. 한 번 넘어간 프레임은 절대 뒤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생각의 이동, 더블 바인드 효과. 제가 이거를 세일즈 스킬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대표님들의 인생에서도 대표님들의 좌우명이 앉으면 사는 거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객을 만났을 때요, 망설이지 마세요. 고객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계약할까 말까 쫄지 마세요. 내가 전제를 깔고 가는 거야. 내 앞에 앉았는데 뭘. 내 앞에 앉았는데 내가 누군데. 내 앞에 앉았으면 당연히 사는 거지. 전제를 깔고 가세요. 그러면 상담하는 힘이 달라지고요. 영업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의 생각을 앞으로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의 생각이 넘어가는 순간 어찌됐든 내 첫 번째 목적은 무조건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더블 바인드 효과.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 자신도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 돌이켜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너무 많이 배려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제품을 얘기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얘기했을 때, 내가 예를 들면 세미나 초대를 할 때 그 상대방은 미리 우리 스스로 그 사람의 환경을 우리 스스로 그냥 딱 거기 멈추게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아무리 바빠도 오실 분은 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 너무 바빠서, 아니면 저 사람은 너무 부자여서, 저 사람은 뭐 해서 이 제품을 안 쓸 거야, 이 사업을 안 할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단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조차 말하는 거에 주춤주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장님 지마멜 법칙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영상을 조금 곰곰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아, 나부터 예를 들면 애터미 제품을 제대로 알고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알면 그분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예를 들어 환경이 좋더라도 이 우리 사업 전달하고 얘기하는 거에는 그분한테 절대 부담이 주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이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더 자신 있게 아니면 정말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힘 있게 예를 들어서 제품이나 사업에 대해서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같이 공유를 했고, 오늘은 그래서 제 이제 아침 조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아니면 이제 시간 나실 때 내 꿈의 나이, 내가 꿈의 인턴이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꿈의 나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내 꿈이 정말 확실하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나를 만나면 무조건 성공을 한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자분들한테 같이 이 사업이나 제품을 좀 전달했으면 싶어서 같이 영상을 공유했고, 오늘 저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홍보부장님께서 공지사항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공지사항 있으시면 전달해 주세요. 네, 공지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엔의 국장님께서 9월 달부터 아침 조의를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좋은 영상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도 도움을 받았고 또 두 번째 영상에서도 엄청나게 도전을 받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향력이 높아지고 좀 설득력이 높아지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저희들 지금 축복팀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ACC, BCC 해서 4강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RCC는 9월달 3강을 3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율이 좋고 미션도 잘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잘 아시다시피 내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시스템의 기본은 첫 번째는 내가 참여하고 두 번째는 내 파트너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빨리 만드냐 안 만드냐는 모두 다 내 탓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알코스에서 지금 진행을 제가 알코스 안내를 좀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혼선을 가게 9월 달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지금 12개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5번째 영상을 이렇게 틀어드리고 올려드리고 미션을 참여하라고 했는데요. 지금부터 하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상 내력도 바뀌었고 본사에서 또 진행하는 방식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진행했을 때 매주 체크를 해서 이메일로 본사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제가 보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미션 수행을 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사진을 내보내기를 해서 본사에서 누가 들어오고 누가 사진 몇 장을 보냈는지 다 확인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부터는 그런 번거로운 것을 싹 없애버리고 진행자 아니면은 운영 리더가
그냥 재량껏 체크해서 한 번에 이제 엑셀로 보내드리면 돼요. 그러면 본사에서도 일 자체가 거의 없어지고 또 우리 운영 리더자들도 일이 엄청나게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좀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 1등 상으로 했을 때는 해모임 50박스를 1등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2등에게는 홍삼 30박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한 개 팀에게 그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각각. 그런데 3등 상에는 논이 10병을 프로모션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30팀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축복팀이 잘 활동하면 기존에 있는 팀장이나 국장님이나 리더들도 전부 대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지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에 석세스 세미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도 참여하지만 내 파트너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볼 때 ABRCC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 번째 내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참여를 하면서 내 좌우 라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거거든요. 이 ABRCC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본사에서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차우측에 한 명을 이번 ABR 코스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면 가장 그 빠른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길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오늘 아침 조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사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운 대창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병영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